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월은 이벤트가 참 산적하죠. 이번 주 2월 미국의 고용지표를 비롯해 소비자 물가지수, 또 그 다다음 주에는 FOMC 회의까지 이슈는 참 산적한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을 보면요, 확연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늘어난 유동성, 과연 증시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방송 시작부터 좀 엉뚱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 앞으로 미래의 환율 그래프가 있고요, 미래의 주가 그래프가 있으면 어떤 그래프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환율 그래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을 알면 주가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주가 그래프만 가지고는 환율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환율의 움직임이 그 나라의 경제 지표를 더 정확하게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로요, 주가가 있고 거래 대금이 있다면은 저는 거래 대금에 좀 더 무게중심을 싣습니다. 이번 달이죠. 지난 2월 8일부터 어제까지 거래 대금이 코스피 기준에서는 7조에서 8조에 불과했습니다. 단 하루도 10조를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10조 700억의 거래 대금이 달성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힘이 커지기 시작했다, 체력이 보강됐다, 이 뜻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힘이 강하다는 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주가의 오르내림만 보지 마시고 오늘 모든 증권사에 다 나옵니다. 거래 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래 대금이 주가보다도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거래 대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환율 차트를 보자, 거래 대금 차트를 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NDF 역외환율에서 무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7원 정도 급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좀 환율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3월에는 거래 대금 회복이 뒷받침돼준다면은 이익 전망치도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는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섹터 주목해봐야겠죠.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물적 분할 결정한 DB하이텍 확인해 볼 텐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작년에도 시도하려다가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경 방송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에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익률이 200%가 넘었었던 기업인데 그때 제가 좀 DB하이텍에 대해서 멘트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물적 분할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많이 드렸었고요. 작년 실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서 뭔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었는데요. 다시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사업 구조를 개편해서 순수 파운드리 기업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어저께 이제 가칭 DB 팹리스라는 기업을 설립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 분할 기일은 5월 2일이고요. 신설 회사의 발행 주식 100%를 DB하이텍에 배정받는 단순 분할 방식인데 뭐 이로써 뭐 TSMC나 UMC처럼 이제 순수 파운드리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할 결정에 대해서 일단 신설법인을 100% 자회사로 두면은 신설법인 실적을 100% 모두 반영받게 돼서 분사로 인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시장의 눈치 그리고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상장인데요. 사실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이 분할된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이 기업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지금 말은 했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추후에 분명히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뒤에 단서를 달았는데 만약 불가피하게 한다면은 모회사 DB하이텍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관 개정하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나 이렇게 얘기해놓고 만일 대주주 비율이 높아가지고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주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DBINC 등 6인이 17.85%고 두 번째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8.58. 국민연금이 절대 이거 천성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분을 봤을 때는 DB하이텍이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상장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사가 결정된 만큼 이제 소액 주주들께서 조금 이제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주총 참여하시고요. 주총 가서 멘트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소리 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체크하셔가지고 DB하이텍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수 파운드리, TSMC 같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의 전략과 방향을 같이 하고자 하는 DB하이텍. 일단 주주분들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지금 DB하이텍 관련돼서 지금 기사가 뜬 걸 보면 뭐 예전부터 물적 분할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번에 이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코멘트들을 보면 결국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좀 더 많이 쓰겠다, 그리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분사에 반대하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한 20일간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내 주식을 얼마에 이제 책정한 가격에 사달라라고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는 거기에서 계속 좀 답보 상태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적 분할로 이슈로 인한 이제 악재를 회피하고자 상장을 바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물적 분할을 해놓고 결국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우려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전문성이 확보해서 뭐 회사를 더 키워보겠다, 이제 멋진 말을 했죠. 뭐 TSMC처럼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포장을 좀 잘했지만 사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DB하이텍이 이렇게 해서 진짜로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당분간은 물적 분할에서 이제 그 상장 안 한다는 이슈로 일단 믿어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로 좀 많이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조금 더 담아보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업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된다. 뭐 급락 이후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죠, DB하이텍이.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이 상황들을 조금 지켜보시고 뉴스를 좀 팔로우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로 봤을 때는 눌림목 시, 그러니까 하락 시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관망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로봇주들의 약진 속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전자를 보면요, 로봇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LG전자, 이름 참 귀엽습니다. 튀김 로봇, 튀봇을 출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뭐 사실 이런 게 좋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LG전자가 튀김 음식 조리용 로봇을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로봇 신제품의 명칭은 튀봇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상표 출연하면서도 이제 튀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가정용 전기식 그 튀김 기계, 그리고 이제 튀김기를 이번에 지정 상품 목록에 넣은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BS 사업부 내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이지로봇 프로젝트라는 조직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이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가섰는데요. 일단 튀김 로봇이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빕스,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빕스와 빕스에서 직접 국수를 만드는 클로이 셰프봇, 그리고 이제 커피를 제조하는 클로이 바리스타 로봇을 개발해서 이제 LG 트윈타워나 아니면 LG전자 베스트샵에 보통 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LG전자가 만들었던 로봇 중에 제일 성과를 보인 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보셨을 로봇이 인천국제공항 가보시면 안내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클로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이용을 해보니까 길도 안내해주고 뒤에 보면 이제 짐 올리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짐도 들어주고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세계 로봇 시장이 2020년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도에 약 1,600억 달러로 연평균 20%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사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런 로봇 사업에 관심이 많고 지금 신중하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상 제가 이렇게 뭔가 경기 침체나 이런 괜히 위기적인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대기업들이 어디 투자하시는지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련주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 조정을 이용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 좀 눌림목을 잘 이용해보는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이 보시기에는요,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가는 종목들 잘 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종목들은 또 쉬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우리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LG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오래됐죠.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일단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좀 내기 시작하고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가전의 진심이었던 LG전자가 이제는 또 로봇의 진심인 회사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전은 조금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또 새로운 신사업인 전장이라든지 전장 사업이라든지 또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LG전자의 클로이 로봇이라든지 어제 얘기했던 기사에 나왔던 조금 기사가 어떻게 보면 제목을 잘 뽑았는데 튀봇 관련된 로봇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용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가전 제품처럼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로봇을 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협동 로봇 관련된 로봇주보다는 오히려 지금 서비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투자했던 로보티즈,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라든지 1대 주주, 대주주로 있는 로보스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제 시간에서도 로보스타가 한 6% 이상 올라왔던 거는 이 부분을 좀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봇주는 의심하지 말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자가 이제 결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의심하지 말자. 제가 좀 잘못 말을 했네요. 로보스타 시간의 상한가가 아니라 시간의 6%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만약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눌림목이 나왔을 경우에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최근 이렇게 로봇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없으면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시장이죠. 다음 이슈는요. 고공행진을 넘어서 초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의 20% 가까운 급등 위력을 보고 있는 날이 어제도 좀 들어갔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자, 지금 2차 전지주들 초강세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관 속에 태어나고 회의 속에 자라나며 낙관 속에 성숙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이죠. 행복 속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2차 전지가 과연 이 4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들어갔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3번째 단계,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 소장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본다는 얘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100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25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25는 반도체, 그 다음 단계 10%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셀업체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관련주를 10%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직 매입하지 못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 저 같으면 매수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를 쫓아서 산다는 건 상당히 부담을 갖는다. 오히려 저는 조정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럼 2차 전지 나쁘게 보냐? 그게 아닙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575기가와트가 앞으로 7년 뒤에는 5,100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10배가 오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적어도 3년간의 2차 전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같이 52주 신고가 나고 마구마구 오르는데 그때 쫓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2차 전지도 조정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서 10%는 2차 전지로 포션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포트 안에 10% 비중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추가 상승 여력이 궁금한데 사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잘 가는 종목을 지금이라도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덜 오른 종목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건지 이건희 부장 의견 어떠십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죠? 둘 다 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2월 6일부터 3월 6일 한 달 사이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는 한 0.72%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LG에너솔루션은 한 2.24% 올랐고 삼성 SDI가 최근에는 가장 성적이 좋았는데 9.38%를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3.0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그 거래소에 있었던 주요 대형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같은 시기에 굉장히 강했죠. 한 6.48%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은 90.18%가 올랐고요. 거의 2배가 났죠.
LNF 같은 경우는 20.56%가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주로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세트 업체 중심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닥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 좀 부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주가는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다는 부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보다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던 경우도 생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과열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과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뭐 여러 공급 계약이라든지 합작법인 설립 계약 이런 것들이 좋은 뉴스들이 좀 쉴만하면 계속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인 CRMA가 이제 3월 14일 날 발표가 돼 초안이 발표가 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 IRA 같은 경우는 3월 중으로 3월 말 안으로 이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재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소재 업체들한테 굉장히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기대할 때가 항상 주가는 제일 강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고 막상 나오면 별게 없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이거를 뭐 나쁘게 보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종목들 보셔야 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지는 한번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를 좀 노리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뜨거워졌으니까 조금은 식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오늘 아마 시장이 빠지면서 시작할 텐데 오늘 만약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좀 더 지켜보시고 뭐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 뭐 충분히 주식은 못 살 것 같지만 살 기회를 항상 준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지금 금융권 전반의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증권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 전반의 내수 위주의 수익 구조를 좀 질타하면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5월달에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하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동남아시아적 순방에 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동남아시아 현지에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투자은행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M&A를 하면서 굉장히 본격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이 좀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M&A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해외 자산에 대한 어떤 매입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사실 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M&A 시장 너무 활발해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가 올까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으신 것 같고요. 현재 인도네시아 쪽 알아보니까 총 6개사가 진출했습니다. 점포는 총 9개가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총 18개사가 진출했고 22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각각 1개사가 진출했고 뭐 각각 이제 점포 수는 1개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동남아시아 쪽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IB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우선 맞는 것 같고요. 물론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그 경쟁 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또 너무 우리나라 내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진 게 해외 쪽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과연 그게 이제 나이버게 얘기하면은 돈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대해서는 뭐 투자도 일정 기간 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문제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내수 쪽보다는 해외 쪽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좀 미래를 보고 해외 쪽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의 미련은 그만 우리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에 주목해보자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을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업의 실적을 가장 높은 순위로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뭐 저 개인적인 가치관이고요. 제가 볼 때 기업의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가장 큰 건 환율이다. 다음 두 번째 뭐냐? 수급 동향이다. 세 번째는 뭐냐?
증시 자금 동향이다. 네 번째는 뭘까요? 미국 FOMC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입니다. 한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꼽아보라면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라는 기업의 절대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면 그 기업의 주가를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역사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 받고 있던 종목이 몇 개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양생명, 한국가스공사, 현대홈쇼핑, 기업은행, 신한지주, LG 헬로비전 이런 정도의 종목들인데 기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명 관계상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여러분, 기업은행의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몇 배입니까? 2.6배입니다. 3배가 안 됩니다. 지금 시장포 몇 배입니까? 1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업은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시장포보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이 회사의 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지주가 지금 퍼가 4배인데요. 이건 역사적으로 과거 30년 동안 신한지주가 가장 낮은 퍼가 3.6배였거든요. 거기에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한지주 36,800원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희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저평가주 중에 토픽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여기 언급된 종목들 보면 뭐 은행주들은 정부 규제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좀 빠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스공사도 좀 안 좋죠. 뭐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동양생명은 보험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역사적 하단까지 왔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주가는 가치 투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엔 미래의 가치를 땡겨온 거기 때문에 미래에 뭔가가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 답보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이 안에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본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그 뭐 케이블 TV라든지 알뜰폰, LG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뜰폰 사업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TV도 요즘에 케이블 TV 시청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역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LG 헬로비전에서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게 미디어라든지 렌탈, 그다음에 B2B 기업 간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렌탈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쪽은 또 생각보다 1년 새 한 2,295억에서 3,214억으로 40% 정도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달고 본업이 조금만 좋아진다라고 회복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금세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저 효과를 좀 노려보시고, 차트도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LG 헬로비전 좀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